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이번 달부터 토양환경정보 시스템인 흑토람을 통해서 작목별 적합한 비료를 추천하는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한 기능은 작물에 가장 적합한 밑거름용과 웃거름용 비료를 3순위까지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건요. 적합비료 사용 처방서와 그리고 애호박, 수박, 풋고추, 딸기, 당고추 등 시설과채류 5종의 관비 처방서인데요. 관비 처방서와 비료 사용 처방서는 현재 토양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비료의 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 시작 전에 좀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토양 시료를 균일하게 채취해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흑토람을 접속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농사하시면서 흑토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대파와 감귤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855톤, 과일과채 796톤, 일반 채소 4,416톤 들어왔습니다. 총 6,06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99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봄동 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72.5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0.04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2.54톤 더 증가했네요. 봄동배추 1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2,000원인데요.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도 22,000원 역시나 같은 가격이었고요. 등락가는 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 큰 등락폭은 없었습니다. 2월 9일 23,0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2월 10일 21,800원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오르면서 오늘 시세 2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도 보겠습니다. 12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7.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1.05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445원입니다. 최고가 44,500원, 최저가는 3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시세 35,445원이고요. 어제는 31,638원이었네요.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더 올랐죠? 3,807원 더 올랐습니다. 생고추입니다. 108.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줄었네요. 12.62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2,083원,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는 38,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44,000원대였는데 오늘 42,000원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2,007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9일 88,09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10일까지 유지되다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42,083원까지 거의 반 이상 하락한 가격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래도 보시죠. 6.86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0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0.206톤 적게 반입됐네요. 달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16원입니다. 최고가 6만 원, 최저가 4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52,546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오늘은 53,000원대로 가격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470원 상승하면서 53,016원을 기록했네요.
네, 달러 8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2월 7일 96,000원이었는데요. 이 시세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 2월 7일부터 10일까지 계속해서 96,000원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6만 원대, 오늘도 6만 원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1월 21일과 2월 8일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월 8일 91,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지금 이번 주 들어서서 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상황이 또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42,212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태안군 41,313원에 낙찰됐고요. 충남 당진군은 28,5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62,000원이고요. 평균가는 42,21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대파 경매시황 확인해 보시죠. 바로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파 422.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90.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1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055원, 최고가는 1,250원, 최저가는 9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1,055원이고요. 어제는 1,17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115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대파 1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2월 7일 1,15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금 좀 상승세를 탔었고요. 2월 9일 1,53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11일 기점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냈고 어제는 또 더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1,25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평균가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월 2일 때부터 2월 8일 때까지 지난해 이맘때쯤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2월 2일부터 8일 때까지는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이죠. 올해는 또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지난해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55원을 기록했는데 시세는 역시나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진도군 80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947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목포시가 780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네, 전주시 완산구가 최고가 1,870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역시 전주시 완산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1,8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파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오늘도요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경매 상황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저녁이 되면서 바람까지 불면서 꽤 좀 추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맘때요 좀 버글버글 뜨끈뜨끈한 탕에 대파 송송송 썰어서 좀 드실 법도 한데요. 요즘 대파가 좀 소비가 많이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요. 오늘 좀 더 꼼꼼하게 경매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이쪽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화청가에서 대파를 담당하는 이승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나와주셨어요. 예, 오랜만이시네요. 우리가 작년 언제 뵀나요? 기억하세요? 아마 10월 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말 그대로 제 이름을 갖고 경매 상황을 좀 전해주셨잖아요. 예, 현장에서. 예. 설도 지났고 뭔가 덕담 같은 이런 걸 좀 저한테 경매처럼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 큐! 예. 아여라 경아여라 이경아라 경아여라 이경아여라 MBS 이경아 시집가라. 시집가라. 와, 역시 진짜 아니 정말 늘 뵐 때마다
경매 최고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그 이제 우리 엄마가 가장 이제 바라는 이제 희망사항인데 바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나저나 경매사님 이렇게 추울 때 좀 소비가 원활히 잘 될 법도 한데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 않다 이렇게 들려오는데 명절 이후에 좀 대파 경매 좀 분위기 어때요? 뭐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황금 대지만큼 여러분들한테 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내수 경기 악화와 또는 그 명절 이후에 그 외식 문화 그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그 중도면들 그 주민량 감소로 구매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현재 반입량에 비해서 지금 제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절 이후에 좀 활기차게 우리 경매사님 좀 이렇게 우렁차게 경매하듯이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썩 좋지만 않은 분위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오늘 좀 전반적인 경매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반입량과 시세 한번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 오늘 그 반입량은 그 예년에 비해서 약 한 10%, 자길 어제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 감소한 약 한 27만 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을 했나요? 지금 그 어제 반입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재고량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 그 보합세가 유지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경매사님 이제 가장 그 최고가를 예, 지금 우리 대파들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가격이 좀 형성을 했나요? 지금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뭐 한 1,700~800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마 그런 품위의 그 물건들은 아마 그 정도 시세로 나올 테고 그 나머지 그 이제 중저하품들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말씀하신 한 1,700원 정도 좀 최고가면은 그 농가에서 와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가요, 경매사님? 결코 그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농가에서는 웃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단수가 낮고요. 또 물용량도 그만큼 그 수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웃을 수만큼은 없습니다. 최고가가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이제 가격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조차도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은 만족할 수 없는 가격대다. 그만큼 좀 유지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란 말씀인데요. 예. 그렇다면 그래도 말 그대로 최고가를 찍었다는 건 그만큼 또 품질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파를 포근히 안고 오셨는데 한번 좀 품질 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예.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고품이라 하면은 첫째는 이제 대파는 항상 이 밑에 그 뿌리 쪽에 있는 이 하얀 연백 부분을 가장 치거든요. 청보다는.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은 굵고 고두며 연백분이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은 위로 올라가서 청은 색이 진하고 또 신선도가 있어야 하고 끝까지 탄력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매되는 품질은 좀 한 요 정도의 대파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이것도 고품위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그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하루에 뭐 한 15% 정도, 많게는 20%. 지금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렇게 썩 좋은 폼이 지금 대파가 지금 반입되는 상황은 아니네요. 고품위는 좋고 중저하품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짚어주신 대로 좀 이런 연백 부위를 좀 이렇게 길면서 이런 좀 두꺼워야 돼요, 대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농가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저하품이라고 이제 그 규정하는 게 아랫부분에 이제 청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끝이 말랐다든지 아니면 청 자체가 짧다든지 아니면 색이 연하다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고 좀 요 정도 폼의 좀 대파가 좀 올라줘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좀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로 좀 갈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날씨가 좀 갑자기 오늘 또 추워졌어요. 네. 가락동에서는 이렇게 좀 추위에 좀 대비해서 우리 대파를 위해서 좀 어떤 준비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그럼 뭐 그 온도 변화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그 생물을 그 저희가 그 적정 온도가 유지하게끔 그때그때 적당히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정성껏 잘 키웠는데 이거 가락동에 올려보냈는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잖아요. 전혀 생물에는 네. 지장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파가 좀 제대로 좀 품위를 좀 잘 보이면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매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추울 때는요 좀 따끈따끈 보글보글 탕에 대파를 좀 많이 송송 썰어 넣을 법도 한데
그렇게 또 소비가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소비 상황은 좀 어떤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추울 때는 뭐 이제 국물류를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네네. 그 아직까지는 그만큼 주문 양이 그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 상향도 좋지 않고요. 아무튼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소비가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좀 원활하게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소비가 안 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너무 좀 안 좋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말 그대로 좀 출하할 때 우리 농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은 제가 봤는데 좀 힘이 나고 도움이 될까요, 교매사님? 네. 네. 그 우리가 뭐 옛말에 뭐 못난 자식한테 더 정이 간다고. 네네. 그 일단 좋은 품질의 대파들은 어느 정도 대충 출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중저하품일수록 뭐 예를 들면 중량을 더 많이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몇 끼를 더 막기롭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흙 같은 걸 틀어서 깨끗하게 뭐 아무튼 예쁘게 포장재에도 신경 쓰시고 생물에도 신경 쓰셔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그 중도면에 현혹이 돼서라도 시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우리 생물이기 때문에 좀 깨끗한 예, 우리의 그 농산물 채소에도 손이 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올려보내 주신다면은 아울러서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지금 그 소비지에서 좋아하는 포장재는 박스 포장입니다. 아, 그래서 그 박스 포장을 현재까지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서 이왕이면 그래도 좀 이쁘게 상자에 담아서 올려보내 주시면 더 제가 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산지에 계신 분들이 최고가 역시도 제가 못 받아서 좀 마음이 상심이 큽니다. 좀 파이팅을 좀 멋지게 우리 경매사님 버전을 한번 전해주세요.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둘, 셋. 대파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가격이 예년만큼 정말 뭐 우리가 못 미칠 정도로 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이맘때 우리 경매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우리 요리에 특히 보글보글 뜨끈한 탕에 우리 대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신다면 산지에서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날씨에 참 생각나고 또 이맘때 가장 달다는 대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농협원예사업부의 신동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설이 지나고 나면요, 지금 농산물들 중에서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좀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다? 반입량이랑 시세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설 이후에 산지 작업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이제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반입량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명절 특수 소비 요인 감소 때문에 가격 또한 하락해 있습니다. 예, 앞서 뭐 가락동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썩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네. 겨울 대파 첫 출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 출하지 어딘지 좀 알려주시죠. 네, 겨울 대파 주산지는 전라남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인근에 있는 해남하고 신안, 영광 쪽에서 현재 주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월 대파 출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평년 대비해서 지금 겨울 기온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파 생육이 아주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출하 대기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아서 출하량은 앞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산지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대파 재배 면적은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소폭 감소했지만은 평년보다는 약 15% 정도 과잉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아서 생육이 아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산지 출하 대기 물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은 또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게 농가분들의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지금 가락시장의 그 하차 거래 시행에 따라서 출하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남의 겨울 대파 농가들이 대파 하차 거래를 앞두고 이 개선점을 요구하러 가락시장을 또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 좀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하차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농가분들이 부담해야 될 뭐 박스비, 네. 운송비 이런 비용들이 좀 이제 추가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농가 수치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원, 이게 평으로 이야기하면 한 평당 2,400원 정도 농가 부담이 더 가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공사, 또 도매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 등 시장 주체분들과 좀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또 도매법인들이 부담해야 될 하역비를 사실상 출하자가 내고 있는 실정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장 방법 개선, 품목별 단일 경매 시행 등 출하자 편익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선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하차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좀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때문인지 얼마 전 전남 겨울대파 출하자 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전라남도 진도, 신안, 영광 등 겨울대파 출산지 농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매시장과의 교섭력 강화와 대파 산업 발전을 위한 출하자 권익 대변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출하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전남 겨울대파 출하자협회 회장님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남 겨울대파 출하자협의회장 서진도 농협조합장 김영걸입니다. 네, 회장님, 지난 1일 전남 겨울대파 출하자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앞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성됐고 협의회가 출범된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은데요. 예, 매년 되풀이되는 겨울대파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와 출하 유통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출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출범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의 하차 거래로 인한 물류 유통비 증가가 겨울대파 유통량을 기준만 하더라도 250억에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네. 이 비용은 결국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농산물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출하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대파의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폭락이 문제인 건데 매년 겨울대파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겨울대파 주산지는 원래 진도에서 신안, 영광, 해남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약 3,000헥타르에 재배되고 약 10만 톤에서 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겨울대파의 생산량이 올해도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작년의 경우 약 생산량에서 미출하된 면적이 약 15% 정도입니다. 올해도 날씨가 춥지 않아서 가을 대파 물량이 전량 출하되고 대파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과잉 생산 물량이 약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 물량 가운데서 10%가량을 자율 폐기하자고 또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어요. 자율 폐기로 인해 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그 과잉 물량에 대해서 폐기는 생산 농민들이 자율 폐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출하 유통인들도 생산 농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자기 그릇 보유 물량의 약 10%를 자율 폐기하고자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생산량도 많고 가격 하락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파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평당 10,000원은 받아도 실질 소득은 약 4,000원 정도입니다. 네. 겨울대파의 적정 생산량 기준도 애매합니다. 추위가 일찍 오면 중부지방의 대파가 추위 때문에 상품성과 작업 조건이 떨어져서 이제 남부지방의 대파가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서 산지 보유량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가락시장 정락가는 약 400원대에서부터 1,000원 정도로 대파 물때는커녕 물류비도 못 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참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농가 소득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그래도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출하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서 최소 기준가 이상으로 경락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생산 농가의 수익이 증가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이제 소비시장의 그 불공정한 경매제도 문제를 개선해서 정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파 농가에 큰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팀장님 이렇게 대파 농가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 상황이 잘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소비 상황은 어떤가요? 소비 상황도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선 학교가 이제 방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자재 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소비 부진, 이게 이제 대파 소비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파 소비 수요는 전반적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겨울대파 주 출하진 진도군이 지난 설에 지역 대표 농수산 특산품인 겨울대파, 쌈배추 그리고 곱창김 이 3종을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선정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소비 촉진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도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맞이 공직자 배추 소비 촉진 행사를 했고, 또 그 자매결연 시군 등은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서 진도산 농산물을 소비 촉진을 해달라 이런 그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가 지역의 농산물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섰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파를 포함해서 우리 농산물이 이런 행사로 많은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추 대파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예. 네. 예, 기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산지 출하량이 증가하고 또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대파 가격이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4월이 되면은 이제 봄 대파 출하 시기가 이제 중복이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참 저희도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농민들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대파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뭐 찌개, 탕, 국물 요리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죠. 뭐 네. 달걀찜, 반찬류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같이 구워 먹는 거죠, 대파를. 파채 말고 구워 먹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소비자분들이 시도를 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 토마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토마토 반입 물량입니다. 134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9.2톤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14.93톤 더 들어왔습니다. 토마토 중에 대저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평균가 35,587원, 최고가 42,000원 낙찰됐습니다. 어제 36,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222원 하락한 35,000원대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줄곧 3만 원대는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웃돌고 있는데요. 2월 7일 3만 4천 원대 시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대, 하지만 오늘은 3천 원 빠지면서 4만 2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30일 평균가로도 보겠습니다. 1월 15일 4만 4천 원대 시세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이 2월 8일 지난주까지 이어졌습니다. 2만 7천 원대, 하지만 일주일 지난 오늘은 상승하면서 3만 5,587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179.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6.5톤이 반입됐는데요.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7.089톤 감소한 반입 물량 기록됐습니다. 서량 품종 보겠습니다. 2kg 상품 평균가 14,531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16,000원, 최저가 14,000원입니다. 어제 13,000원대였는데요. 상승했습니다. 14,531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278원 오른 가격에서 서량 품종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하겠습니다. 2월 7일 2만 1,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오늘까지 다시 좀 딸기 서량 품종도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2월 11일은 16,000원, 그리고 오늘도 같은 가격인 16,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30일 기준입니다. 평균가로 그래프 만나볼 텐데요.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2월 초까지 조금씩 등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2일 25,000원대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설 연휴가 끝나면서 하락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531원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사과 보겠습니다. 93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0톤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26.86톤 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에 대한 반입 물량을 짚어봤는데 로얄 부사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평균가 35,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4만 원, 최저가 32,000원입니다. 어제 31,000원대였는데요. 오늘 35,00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3,741원 오른 35,300원의 평균가입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다가 2월 11일에 27,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최근 30일 평균가입니다. 47,000원대 기록했던 것이 1월 21일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2월 2일까지 설 연휴 앞두고 계속 하락 흐름 이어졌고요. 31,000원대 시세, 하지만 오늘까지는 다시 반등의 힘을 받으면서 35,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인 감귤에 대해서도 시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감귤 33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433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102.7톤 줄어들었습니다. 감귤 중에 비가림 품종 5kg 상품 평균가 16,821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16,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1,800원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비가림 품종 최근 일주일 평균가 보겠습니다. 2월 7일부터 볼 텐데요. 2월 7일은 2만 원을 웃도는 시세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82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비가림 품종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의 시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실선이 올해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지만 이후에 상황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맞바뀌면서 올해 시세가 1월 21일은 더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시 상황이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 속에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귤 비가림 품종 제주 서귀포시 13,49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주시는 14,316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운주 품종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23,042원, 최고가 25,000원, 최저가 22,000원 낙찰됐습니다. 어제 18,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만 원대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23,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4,452원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프로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감귤 운주 품종 최근 일주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나오고 있고요. 2월 9일은 12,000원대 시세였는데 이후에 등락이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0일 어제보다도 상승하면서 23,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역시 운주 품종도 평균가로 보겠습니다. 점선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2월 8일 같은 경우에 12,000원대, 하지만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인 올해 시세, 반면 지난해 시세는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상황이 맞바뀌면서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귤 운주 품종 제주시입니다. 18,04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22,261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렇게 감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경매 분위기는 현장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설 명절에 우리의 망감류 인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설 이후에 우리 감귤에 대한 경매 분위기는 어땠는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상큼한 남자. 예, 감귤처럼 톡톡 터지는 상큼이. 예, 잠 좀 깨세요 지금요. 사실 우리 경매사님, 제가 너무 좀 죄송스럽네요. 못 주무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좀 잤습니다. 아, 그럼 너무 많이 자서 이렇게 눈이 부으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예, 아닙니다. 화면 보고 좀 크게 한번 떠주세요. 네. 예, 부리부리하게. 예,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정말 우리 명절에요. 와, 망감류 인기 너무 좋았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였나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사과하고 배 반입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대신에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망감류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요. 예, 소비자도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실적이 좋은 우리 경매사님 뭐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귤에는 경매 상황 좀 우리가 꼼꼼히 짚어봐야 될 텐데 설 이후의 경매 좀 어떻게 펼쳐졌나요? 네, 지금 현재 노지 감귤 50%, 비가린 감귤 50% 정도 저희가 반입되고 있고요. 명절절 망감류하고 귤들하고 이제 성출화돼가지고 지금 명절 끝나고는 반입량 자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지 감귤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예전에 비해 고온으로 창고내에서 부패들이 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반입량 많이 줄어 있고요. 한 다음 주 중반에서 말쯤 이제 종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노지 감귤은 전일 비해서 센터 뭐 M등급, S등급 해가지고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형성을 하였고요. 비가린 감귤 같은 경우에 센터 기준으로 16,000원에서 18,000원대 형성하였고 좀 고품위의 품질은 한 22,000원까지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센터 기준은 어제보다 뭐 한 조금 약부합세 형성을 하였는데 저희 대신에 이제 대과하고 소과 위주로 발주량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가는 한 900원 정도 상승한 10,000원대 형성을 하였습니다. 네. 경매사님 어떤가요? 지금 이제 뭐 워낙 뭐 분위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고가를 찍은 또 감귤은 또 뭔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가락동 전체에서 최고가 나오는 상품은 3만 원 중반대에서 5kg 기준입니다. 3만 원 중반대에서 4만 원 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4만 원까지 오른 우리 감귤 오늘 좀 구경할 수 있나요? 그냥 보기만 할게 안 먹고. 예. 아, 죄송합니다. 아직 반입이 안 됐어요. 예, 먹을까봐 안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4만 원까지 치솟는 건 그만큼 이제 당도 부분이 정말 뭐 꿀 같다, 최고다. 네, 예, 이런 이제 평 때문에 그다음 정말 좋은 가격을 받는 건데요. 정말 특수한 품질의 물품들은 정말 특수한 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별 좋게 하셔가지고 좀 좋은 상품 올려주셔서 좋은 가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니 해도 이 당도입니다. 교매사님 좀 이게 설 이후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지금 요 시세가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다행히 물량이 지금 소비가 명절 후에는 소비가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면은 시세가 확 내려갈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물량도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주민 가게 재고들도 좀 많이 안 남고 있습니다. 판매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귤 전해드리면서 가락동에 반입되는 이제 최고의 과일 하면은 우리 감귤의 반입량을 어떻게 따라올 수 없잖아요. 모든 과일들이 지금 뭐 이계절은 감귤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예년만 못하다는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좀 소비 좀 어떤 상황 좀 짚어주신다면은 그렇게 썩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반입량 대비 이제 출고량도 뭐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세도 전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노지 감귤도 16,000원, 18,000원 되면은 전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그래도 좀 잠 좀 덜 깨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소식만 이렇게 안고 오신 것 같습니다. 견매사님, 사실 뭐 소비도 원활하다, 안정적인 시세 좀 우리가 뭐 좀 형성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만큼 또 더 많이 우리 감귤을 사랑해 줘야만이 산지에 계신 분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견매사님은 정말 솔직히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감귤을 드세요? 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박스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한 달 말고 하루에. 예, 하루에요. 저희가 지금 들어온 물건들 전부 다 이제 먹어보고 당도 체크하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출하하신 분들 한 분 거에 하나씩만 먹어봐도 한 박스는 좋게 먹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 박스를 드신다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작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어떤 거예요? 예. 약간 노랗지 않나요? 예, 그렇게 얼굴이 좀 노래진다는 그런 거 있지만 워낙 감귤은 또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은 감기
안 걸리시잖아요. 아, 그럼요. 감기 없습니다. 이 콧물이 조금 비염이죠. 비염이구나.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 감귤 사실 또 이렇게 좀 제철에 먹어줘야지만이 더 우리 몸에 좋습니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농가들은 출하할 때 교매사님 어떤가요? 좀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만이 좋은 가격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림이 성출하되기 때문에 우리 출하하시는 분들도 비가림 감귤은 꼭 비가림 체크를 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도장이라든지 체크를 하셔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일반 노지 감귤과 좀 구분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가림 감귤 시세가 좋다고 해서 간혹 이제 섞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비가림 감귤과 노지 감귤 같은 거 섞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른 색택과 뭐 사이즈 선별 잘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좋은 시세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4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품위 감귤 갖고 오셨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요 정도의 이렇게 좀 좋은 감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요. 아우, 빛깔이 너무나 곱고요. 네. 이거 한 어느 정도 가격 받는 감귤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2만 원 초중반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2만 원 초중반인데도 이 정도면 4만 원짜리 진짜 좋겠네요. 예, 다른 경매사님이면 가져오셨을 텐데. 경아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 들어왔으면 들었을 텐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감귤들이 좀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감귤들이 지금 나올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일단 다음 주부터 비가림 감귤 성출하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카라향, 진지향, 성전 등 여러 가지 만감류와 감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감귤들이 또 앞으로 쭉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감귤에 대한 경매사항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말 그대로요. 비가림 감귤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갈수록 당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맘때 우리 감귤 꼭 챙겨 드시고요. 이상 저는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요즘같이 추울 때 감기 쉽게 걸리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잘 떨어지는데 비타민C가 정말 가득 담긴 감귤입니다. 이맘때쯤 드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천연 네. 비타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팀장님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설에 감귤 반입량과 시세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체적인 반입량은 전년보다 2% 내에 적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세는 이 산의 함량이 낮아가지고 그 좀 품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설 이후의 감귤 반입량과 시세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네, 노지 감귤의 출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됐고요. 만감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점으로 설 과일 가격 강세로 인한 수요가 줄었지만은 레드향의 인기에 힘입어서 만감류는 보합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귤 같은 경우는 아까 경매 상황 이야기 나눌 때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그렇습니다. 설에도 그렇고요. 선물로도 많이 하는데 예. 네. 설 동안의 감귤 소비는 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품질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그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좀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만감류 중에서 레드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근데 요즘 좀 또 걱정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주 감귤원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제주도 내 감귤원 화재 발생을 보니까요. 2017년에 12건에서 2018년에 3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도 1월 29일 기준으로 8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요 그 화재 요인으로는 모닥불 취급 부주의, 불씨 방치, 창고 노후화로 인한 전기 누전, 시설하우스 온풍기 노후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뭐 예방이 중요할 텐데 그럼 화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정말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감귤원 주변에서 소각 시에 그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예. 정기적으로 전기시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온 전에 온풍기 사전을 점검하셔야 되고 환풍기 등 어떤 각종 그 기자재의 작동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시는 유의사항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조심 또 조심이죠. 사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네. 계속해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제주에서 얼마 전에 2019 감귤원 간벌 발대식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간벌이 뭔가요? 네, 네, 좀 어려우실 수 생소하네요. 있는데요. 네. 감귤나무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즉 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제주도 전역에서 과원의 2분의 1 감벌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감벌을 할 경우에 고품질의 감귤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감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낯선 이야기인데요. 이 서귀포시에서는 감귤 규격별 수량 집계 계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부터 이제 노지 감귤 규격별 수량을 집계할 수 있는 그 계수기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영농법인, 장목반, 상인 선과장 등 등록된 선과장이 지원 대상이고요. 보조비율은 70%로 꽤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신청이 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선과장이 소재되어 있는 곳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거나 서귀포시청의 감귤 농정과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내년도 좀 기대해 보고요. 이제 감귤 출하 곧 끝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언제까지 나오나요, 감귤? 노지 감귤은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향금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1월 중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짧게는 4월, 늦게는 6월까지 출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추후 감귤 시세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감귤과 대체적인 품목이 지금 오렌지인데 오렌지의 경우에는 그 계절 관세라 해서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감귤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정보로는 미국의 오렌지 작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느 정도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만감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감류 생산도 따라서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보합세 내지는 약보합세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철 감귤 맛있게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수입 과일에 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감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오늘 집중분석 나우에서 집중할 작물은 마늘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깐마늘 보겠습니다. 1kg 도매 가격 평균가 5,6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6,250원, 최저가 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깐마늘 1kg 상품 판매가 평균가 9,49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12,300원, 최저가 6,830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중 작물 마늘에 대한 경매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이후에 마늘 시세 지금 어떻습니까? 네, 18년산 마늘에 그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물량인데요. 이게 지금 품위가 약간 좀 좋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산 마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이 있어서 지금 마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2019년산 마늘 재배 면적은 현재 좀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크레이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9년산 마늘 재배 면적은 27,703헥타르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2.3% 적은 면적입니다만 평년에 비해서는 약 16.8%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늘 뭐 시세 같은 경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생육 상황은 좀 어때요? 2019년산으로 봤을 때요. 네, 지난해에는 한파 피해 때문에 생육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이제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2월인데 이 마늘 생육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이제 기온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강우량이
아무래도 노지에서 재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우량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마늘 이제 주산지인 충남 서산시의 난지역 마늘밭에서요. 뭐 잎이 하얗게 변하고 끝이 마르는 뭐 이 동해가 발생해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원피해가 네. 일부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산 인지면 일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 뿌리가 죽지 않을 경우에는 뿌리가 월지 않을 경우에는 네. 봄철에 날씨가 회복이 되면 새잎이 나와서 큰 어. 피해는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마늘 동해 피해가 있다면 좀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마늘을 재배를 할 때 멀칭을 해서 비닐을 덮어서 재배를 하는데 네. 그것을 이중으로 피복을 하는 그런 그 동해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중 피복이 현재 보편화되어 있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마늘의 생육과의 가공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곳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민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현재 마늘 연구소에 계시다고 하는데 좀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마늘연구소는 마늘 신품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재배 기술, 가공 기술 등 마늘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이 마늘 연구소의 많은 역할 중에서도 마늘을 이용한 가공 제품으로 마늘의 효능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마늘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가공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소비자들이 마늘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늘이랑 흑마늘을 이용한 음료, 조미소스, 그리고 마늘 껍질을 이용한 마늘 껍질차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마늘 껍질 까보셨어요? 껍질 까봤죠. 항상 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마늘 껍질을 활용했다는 점이 참 색다른데 마늘 껍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늘 껍질차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찌는 과정을 거치고 건조하고 볶아주면 구수한 차로 드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 음료입니다. 예, 뭐 생각만 해보더라도 마늘 껍질하면은 그 특유의 향이 배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맛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언제쯤이면 마늘 껍질차 같은 음료를 시중에서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마늘 껍질차는 찌는 공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향이 줄어들고 볶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그 때문에 오래 볶을수록 구수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마늘 냄새는 조금은 감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구수한 둥글레- 맛이 나는구나. 네. 그렇네요. 네. 그 다른 재료를 같이 넣어 드셔도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마늘 껍질차 사실 좀 흔하지가 않잖아요. 예.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마늘 알맹이에 비해 껍질의 기능성이 더 많다는 자료를 보고 껍질 가공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껍질은 그 껍질을 혹시 드셔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씹었을 때 섭취가 힘들기 때문에 차로 우려서 먹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다양한 가공품 연구 개발이 이렇게 좀 통해서 농가 소득이나 뭐 소비자에게도 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버려지던 껍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 향상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건강 음료를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다 안 버리고 다 사용도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네, 네. 정말 제대로 된 가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마늘 그 특유의 향이 좀 줄어들은 마늘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발효 등 가공 과정을 거쳐서 특유의 맛을 저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마늘의 다양한 변신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늘연구소의 이러한 노력으로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마늘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집중 작물인 마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현재 마늘 저장 상황은 좀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데이터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월 10일 기준으로 작년산 재고량은 5만 4천 톤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평년보다는 약 1,000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마늘도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2월 수입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산 마늘의 수입 가능 가격은 킬로그램당 4,000원 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산 재고량이 많아 현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 즉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중국 내 재고량이 많아서 보합세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마늘에 좀 설 자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품질 좋은 신품종 마늘 개발도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 마늘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마늘인 태주를 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지형 재래종 마늘을 개량한 것으로 1년 파종으로 씨마늘을 생산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 좋은 씨마늘 생산도 농가에 큰 도움이 앞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했던 마늘 연구소의 역할도 당연히 좀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좀 지금까지 이 마늘에 대해 살펴봤는데 좋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분석 나오는 마무리하겠고요.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가 시황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58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770원, 최저가는 1,490원을 기록했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824원,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는 2,000원에 판매됐고요. 양파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605원입니다. 최고가 2,160원, 최저가 1,320원을 기록했네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329원입니다. 최고가 7,000원, 최저가는 3,32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은 52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690원, 최저가는 410원에 판매됐네요. 사과 후지품종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4,516원,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는 12,480원을 기록했고요. 딸기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076원이네요.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8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배신고 품종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8,998원입니다. 최고가 53,000원이고요. 최저가는 21,000원에 판매됐네요. 자, 이제는 축산물 소매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등심인데요. 100g 기준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은 7,908원, 2월 13일 수요일 오늘은 7,950원 오른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자, 한우 등심인데요. 한우 불고기까지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100g 기준 같은 기준이고요. 어제는 4,297원에 판매가 됐다면 오늘은 올랐습니다. 4,311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100g 기준 어제는 1,684원,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1,67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짚어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화요일 어제는 1,634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2월 13일 수요일인 오늘은 1,627원, 조금 하락한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만 네.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팀장님도 추우셨죠? 그렇죠? 네. 네. 참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걱정이 들고요.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고요. 그렇죠. 네, 좀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은데요. 네. 근데 또 이 날씨가 잘 또 조화를 이뤄야 농민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번 겨울도 동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봄이나 여름에도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뭐 감귤 같은 천연 비타민도 좀 많이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니까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거의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민들의 뭐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서 시행된 PLS 제도도 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활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PLS 제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그 부분 혹시 보셨어요? 10명 중에 9명이요.
모른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도시민은 92.3%, 농민은 31.3%가 모른다고 지금 답을 했다는 건데, PLS 관련 교육이나 홍보물을 받는 경험에 있다고 답한 농민은 좀 과반수는 또 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PLS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홍보가 좀 더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런 결과를 보니까 오늘 좀 반드시 인사하기 전에 참고를 네. 하고 넘어갔어야 될 PLS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의 신동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는 깻잎과 상추에 대한 시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같은 시각 내일 오후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